독일을 포함 유럽에서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일반 식당이든 고급 식당이든 포장해줘요. 빵집에서도 다 먹지 못하면 봉지에 넣어줘요. 식당에서 손님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주면 식당은 음식 쓰레기가 줄어서 좋고 손님은 집에서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한국의 경우 탕 종류는 칸이 하나인 통에 담으면 될 테고 반찬이 여러 가지인 경우는 칸이 3개 정도인 일회용 도시락을 사용하면 좋겠죠? 식당에서 일회용 도시락 가격이 부담되면 일회용 도시락비 500원 정도를 청구하는 건 어떨까요?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에서 요즘 식당에서든 슈퍼에서든 음식에 한국식을 붙이는 게 유행이에요. 독일 슈퍼에 한국식 샐러드가 있어서 사봤어요. 쌀국수, 닭고기, 김치, 스리라차 드레싱이 들어있다는데 스리라차가 뭔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어요. 태국 소스를 베트남 출신이 미국에서 개량해서 상업화한 소스라고 하네요. 김치는 너무 적어서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냥 아주 조금 매콤한 베트남 샐러드였어요. 전체적인 맛은 괜찮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의 맛은 하나도 느끼지 못했어요. 독일 고속도로의 속도 무제한 구간에서는 대형 화물차들도 100에서 110 정도로 달려요. 대형 화물차 여러 대가 이어서 갈 때도 많아요. 그럼 속도를 130 이상 내면서 1km 이상을 달려야 화물차들을 추월해요. 저는 숨을 참고 130 정도로 쭉 달린 다음에 2차선으로 이동했어요. 추월할 때마다 숨을 참았어요. 무서워서요. 독일의 고속도로에서 대형 공사 구간의 경우에 차선의 폭을 임시로 좁혀요. 그리고 반대 차선과의 경계를 위해서 콘크리트로 경계벽을 설치해요. 2차선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을 서서 가고 있을 경우에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화물차 뒤로 차들이 아주 긴 줄을 만들게 돼요. 간혹 그 좁은 1차선으로 들어가서 추월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남편인데 남편이 그렇게 추월할 때 저는 눈을 감아요. 2차선에 있는 트럭 밑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창문을 열면 화물차를 만질 수 있을 정도예요. 대형 마트에는 쇼핑 카트가 있잖아요. 독일에서는 이 카트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마트에서 도난 방지 장치를 했어요. 카트의 바퀴가 이곳에서는 잘 굴러가지만 이 경계를 넘으면 바퀴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마트 입구 주변이나 주차장 바닥 아래에 깔린 전선이 전자기 신호를 카트의 바퀴에 보내고 카트의 바퀴 안에 있는 센서가 이 신호를 감지하는 거예요. 허용구역 밖으로 나가면 이 신호가 끊기거나 특정 차단 신호를 감지하여 바퀴 내부의 브레이크가 작동돼요. 카트를 거의 들다시피 하여 허용구역 안으로 이동했더니 다시 바퀴가 잘 굴러갔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카트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며칠 전에 한국 YTN 뉴스에 철도 강국 독일에서 벌어진 대란이라면서 독일 전역의 통신 시스템 문제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가 약 2시간 반 만에 열차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다고 나왔어요. 독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겐 이게 왜 뉴스인가 싶어요. 물론 제대로 운행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친구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4시간 정도 늦게 출발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탈 기차는 당연히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차가 안 와서 플랫폼에서 기다렸어요. 기차가 종착역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오늘은 더 이상 운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방송이 나오고는 그냥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고속열차 이체의 에어컨 고장으로 한여름에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일반 기차 중에 에어컨이 없는 기차를 탄 적도 있어요. 60분 미만 연착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어요. 기차 이후 갈아탈 다른 기차나 버스나 비행기 예정이 있는데 기차가 59분 59초 연착되어 4개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똥 밟은 날이 되는 거예요. 저도 기차가 연착에 이어져서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어요. 사례를 다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독일로 이주 후 시청에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작성했고 그 서류로 담당 직원이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려는데 저희 출신 국가를 찾지 못했어요. 한국, 남한, 대한민국 등등 찾아봤지만 국가 목록에 없었어요. 작은 도시였는데 한국인 전입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처음이라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담당 직원이 우선 북한으로 출신 국가를 지정하자고 했는데 독일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던 저는 달리 방법을 몰라서 직원을 말대로 했어요. 이후 다른 도시지만 같은 도 내에서 이사를 했어요. 거기에는 대한민국, 코리아 레퍼블릭 있었어요. 외국인 등록증에는 처음부터 대한민국, 코리아 레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은 한국 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독일을 관공서에 제출했는데 등록 기준지와 증명서 발급지가 다른 것은 위조 서류라고 거부당한 적이 있어요. 등록한 곳에서만 서류 발급이 가능한 독일이라 한국의 시스템을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한국 영사관에서 해명하는 서류를 보내야 했어요. 독일의 관공서 전산 시스템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독일의 한 도시에서 본 상황이에요.
인부들이 수레나 트럭 위에 있는 모래를 삽으로 퍼서 외발 수레에 옮기고 있었어요. 외발 수레에 옮겨진 모래를 바닥에 뿌려서 블록 사이를 메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래를 왜 길에 서서 풀까요? 수레나 트럭 위에서 퍼서 아래에 있는 수레로 옮기는 게 쉬울 텐데요. 길에서 위에 있는 모래를 풀기 위해서 팔을 위로 들어서 모래를 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수레나 트럭 위에서 일하다가 낙상할까봐 그런가요? 독일에서 화장품 매장이라면 한국 화장품 진열은 필수, 슈퍼마켓의 라면 진열도 필수. 각종 라면, 고추장, 김부각, 우동, 튀김가루 등등 쉽게 보이더니 이젠 새우깡까지. 오, 얼마나 빠른 거야. 우리가 지금 117 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훅 지나간 거예요. 독일 고속도로가 다 속도 무제한은 아닌데 아직도 속도 무제한 구역이라 우리도 지금 126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125로 가고 있는데 우리 추월하는 차들이 있어요. 독일이 속도 무제한 구역이 있긴 하지만 속도 제한 구역도 많아요. 고속도로라는 한국어 단어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그 단어 영어에서 하이웨이, 그게 독일어로는 아우토반이에요. 네. 아우토반이라도 속도 제한이 있는데 지금 여기 12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120이어야 하고 아까 지나온 데는 속도 무제한 구역이었어요. 지금은 속도 제한이 있는 구역을 지나고 있어요. BTS의 광화문 공연을 4년 공백 후 전 세계 팬이 기다린 대규모 복귀 공연이라며 독일 최대 뉴스 통신사인 DPA, 그리고 공영방송사, 그리고 주요 신문사들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올해 7월 11일과 12일에 BTS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요. 일반 티켓은 개시 후 몇 시간 만에 매진되었는데 약 90유로에서 280유로로 다양하고 현재 조금만 남아있는 VIP 패키지는 약 490유로에서 590유로예요. 독일 공연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7만 명의 관중을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 독일에서 BTS에 관해서는 단순 아이돌 뉴스가 아니라 세계적 문화 이슈예요.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는 꽃을 아주 좋아했어요. 할머니는 독일인이고 저는 한국인인데 친정 엄마처럼 저를 늘 챙겨주셨어요. 재작년에 할머니는 장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지고는 무의식 상태로 10일을 보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당시 80살이셨던 할머니는 지병은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재작년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셨는데 그날은 독감 아니면 코로나 중에 하나만 맞고 나중에 다른 하나를 맞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할머니에게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 예방주사를 몇 초 간격으로 다 맞췄어요. 이유는 의사가 다음날부터 휴가라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이랬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예방접종을 같이 해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두 가지 예방접종을 함께 받은 할머니는 며칠간 힘들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가 괜찮아져서 장을 보러 갔던 건데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이런 예방접종 어떻게 생각하나요?